드디어 등장한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 의혹 던진 여당. 올 한 해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역시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였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하게 된 이후 윤석열 총장을 향한 여당의 공격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추미애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 언론 사주와 만났다라는 한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적 있으십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해 보이죠? 검찰개혁이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현정 의원님,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단어 바로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재정 의원이 변호사 출신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앞조사라는 문제를 삼을 수 없으니까 뒷조사라는 문제를 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을 질문하고 그 근거를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추미애 그 후보자한테는 사실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저는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그냥 청문회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청문회가 물어야 되고 지금 추미애 지금 후보자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혀 들은 바 없다. 근데 지금 이재정 의원 질문을 보면 그냥 어떤 면에서 정말 자기가 말한 의혹만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의 질문하는데 도대체 이게 질문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여당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의혹을 지금 재생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연 그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후보자를 뒷조사했다라면 본인이 근거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청문회에 나온 청문위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화시킨다? 저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검찰을 저는 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윤석열 총장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2,000명 검찰이 있는데 그 검찰에 대한 이건 명예훼손적인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윤석열 총장이 정말 추미애 장관 뒷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죠. 이것도 나중에 밝혀질 수 있을 부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자리는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청문회이기 때문에 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사실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변호하는 발언을 많이 해주죠.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에도 금태섭 의원 등이 그러한 질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재정 의원의 이 질의는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장관 청문회 본질과는 너무나 연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지금 추미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출판비 같은 경우 1억 원 행방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도 있는데 그러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변호하는 발언이었다면 수긍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전혀 생뚱맞은 이 청문회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인데 지금 검찰개혁 국면에서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마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의 한 축으로 몰아가고 있다.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칭찬해가면서 임명한 이 청문회 자리에서 한껏 띄워주면서 임명한 그 윤석열 총장을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 청문회의 취지와는 어긋난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허락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정부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가짜뉴스 근절해야 된다. 가짜뉴스 처벌하자. 이런 법안들 드라이브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법안 그대로라면 이재정 의원의 이 말씀 국회의원 아니시면 정말 심각한 가짜뉴스로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뒷조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의혹 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지금 짐작해요. 알리려고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혹여라도 노무현 재단의 고액을
그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또 노무현재단을 통해서 그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 또 쓰려고 하나요?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화면 쭉 보신 것처럼 김태현 변호사님, 요 며칠 사이에 뒷조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심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럴까요?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면 예.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이 정도 표현 괜찮겠죠? 알면서도 저렇게 생각 좀 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면 나쁜 거죠. 아하.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저 두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 영상 뒷부분 가보면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마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한 것 같다는 얘기는 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면 법원에 영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를. 법원 영장 받아서 계좌 추적은 그게 뒷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검찰이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이사장이 눈에 가시라고 합시다. 유시민 기분 나쁜데? 야, 계좌 한번 보자. 그럼 금융계에서 줍니까? 안 줍니다. 법원에 영장 청구할 때, 법원에서 영장 촉구할 때, 유시민 이사장의 금융계좌 보겠죠. 이유. 그냥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싫으니까. 그럼 영장 줍니까? 안 주죠. 안 줍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전 수석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영장도 금융계좌 추적 영장도 몇 번 안 나왔잖아요. 엄격한 요건하에 법원이 봤을 때 반드시 이 계좌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소명이 되어 줍니다. 본인도 그걸 알아요. 봤다면 영장으로 인했을 거라는 걸. 근데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계좌 보기 뒷조사예요? 그러니까 저걸 모르고 하는 얘기일까요?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 뒷조사라는 단어, 사찰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한테 주는 굉장히 안 좋은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상기시켜서 본인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감정적인 선동의 언어들을 저는 쓰는 거라고 봅니다. 모르고 했으면 무능하고 알고 했으면 악의적이다. 뭐 이런 말도 맞는 거죠? 그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에 사실 저희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서초동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얘기가 좀 파다하게 돌았었습니다. 오늘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인사 취임을 하시더라도 인사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점은 제가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 한 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을 대통령이 하시지만은 네. 법무부 장관을 재청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인사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곤란하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얘기.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닌 의견을 듣는 것이다. 위원장 의원님, 네. 뭐 협의는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 속에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다.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요, 지난 6월 달에 사실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검찰 인사라는 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2월 달에 인사를 하는데, 왜냐면 학기 시작 전에 이제 인사를 해서 지방 갈 사람은 지방 가고, 뭐, 집 구하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검찰 인사는 2월 달에 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인사를 하게 되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를 1년도 채 못하고 또 지방으로 내려갈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검찰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이번 인사는 결국 윤석열 측근들을 치는 인사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뭐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인사를 할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뭐 등등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진행 중에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중앙지검이고 또 거기에 이제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 이제 것이고, 저는 아마 추미애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후보가 바로 임명이 되고 나면 저는 인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서 저는 첫 번째 윤석열 총장과 아마 일합을 겨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래 이제 2월 달이 인사 시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인사는 지난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인사한 게 얼마 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검찰이 공수처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어떤 면에서 현재 수사를 꺾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라면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석열 총장을 향해 한껏 날을 세웠던 민주당에서 사실 지난 주말 돌연 서결이형이란 친근한 단어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사표를 만료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고 얘기했어요. 조국 교수는 이왕 쓰는 김에 정말로 자세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호소하듯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저는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조국 교수는 다시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사실 오늘 김창희 평론가님 뒷조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사실 오늘 오전까지 가장 회자가 됐던 얘기 박범계 의원의 섭섭하다는 발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사 당시 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당시에 서울대 법전원 교수인 조국 교수가 이 훌륭한 검사를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거기에 본인이 동참을 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검사가 지금 총장이 돼서 우리를 좀 섭섭하게 한다. 그게 참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 볼 때는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약간 선택적 정의의 모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언에서 보면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섭섭함이 선택적 정의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항변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때와 장소가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방식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표현의 방식과 장소, 시기 이런 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했다. 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요즘 최근에 이렇게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진중권 교수가 장혜철 변호사님. 이 귀한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하느냐. 감동적인 일화는 진작에 됐어야 마땅하다. 조 전 장관은 거의 수사를 마친 상황. 검찰의 칼끝은 친문 인사들을 향하게 됐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사실 이 타이밍에 박범계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저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본인의 SNS도 아니고 저 발언 국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정이 있으니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니 윤석열 총장 이제 수사 좀 적당히 하라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해가 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진중권 교수의 비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저 말을 한 것은 이미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됐던 조국 전 장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은 유재수 전 부시장 청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친문 실세들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벌써 한 차례 소환 조사받은 김경수 지사도 있을 것이고요. 예. 청경도 행정관도 있을 것이고 또 부산의 삼철 중 한 명인 이호철 전 수석도 언급이 됐었죠. 이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장관을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가서 실세들을 겨누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된다.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사인을 박범계 의원이 보낸 것이라고 진중권 교수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박범계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 발언대에서 예정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도와주고 지켰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공과 사도 혼재되어 있고 그럼 과거에 잘 지냈던 사람이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진중권 교수가 또 한 번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조금씩 거세질수록 반대로 최근 윤석열 총장의 심ring을 표현하는 듯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뭐 중앙일보의 보도 보면 윤 총장의 말 전원입니다만 내 팔자도 참 고역하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열어보지도 않으면 검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고소고발이 있었고 어찌됐건 간에 혐의가 있는 게 보이는데 당시에 장관이 임명될 거라고 해서 이거 수사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사실은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당시에 그 비리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취임한다고 해서 수사 안 하고 덮은 이 문제 때문에 검찰 조직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윤석열 총장은 원래 본인이 했던 대로 원칙대로 수사한 거다라는 어떤 입장인 것 같고 저는 저 윤석열 총장이 택한 그 길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게는 안 할 수 없는 수사가 바로 조국 전 장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검찰은 여전히 수사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최근 심경을 짐작할 만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SNS를 통해서 네. 조 전 장관과 좀 친분이 있는 신류군 씨에게 조 전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검찰은 새 선물로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과 법리에서 다툴 것입니다. 자, 언론이 하는 거는 매도고 자기가 하는 거는 법리와 사실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언론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참 모욕스럽습니다. 저런 이야기 자체가. 사실 언론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조국 전 장관이 싫어서 매도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는 사실과 법리에서 사는 것이고.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번 영장기각 판사가 남긴 이야기도 보면 결국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것도 판사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도 지금 언론이 자기를 매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은 자기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금 판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검찰 제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거에서 판단을 받고 수사를 받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검찰은 악이고 그게 그 검찰이 하는 것들은 뭐 공소장도 그 허위고 그리고 그거에 기초하는 거는 전부 다 매도고 이렇다면 그동안 그 검찰 제도 하에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판을 깨지 않는 게 고위공직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자세고 그 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세상에 대한 제도를 열어줄 때까지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조 전 장관이 이걸 지인인 신유군 씨에게 보내줘서 알려질 걸 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다라는 메시지를 던진과 동시에 약간 이것도 좀 뭔가 이 주변 지지층이라고 할까 지인들을 좀 결집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여론전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했었는 겁니까? 그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이제까지 페이스북 메시지라든지 부인의 정경심 교수가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물론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의 방어 전략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러니 뭐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밝힌다는 걸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추상적으로 검찰의 문제, 언론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걸 사실은 법리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어떤 외곽에서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라는 좀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나온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얘기와 조 전 장관이 지인에게 보낸 한 문자 메시지 얘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